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서사극을 건너뛰고 교술 갈래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로는 56쪽입니다. 선생님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서사라든지 소설이죠. 극은 계약해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수업할 겁니다. 교과서 56쪽 보세요. 내가 평소에 쓰는 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얼마 전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쓴 기획문, 어제 오랜만에 영화관에 다녀와서 쓴 일기도 있고 멀리 전학 간 친구에게 쓴 편지도 포함되겠지. 기획문, 일기, 편지, 이런 글들은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아. 그런데 친구들은 내 글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 정말 너다운 글이다. 내 글이 나답다니 그건 무슨 뜻일까? 정말 너다운 글이다. 이 뜻은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글들, 문체에는 그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톨스토이라는 그 작가의 글을 많이 보면 그 사람의 독특한 스타일, 즉 문체가 있는데 이거는 톨스토이구나 또는 셰익스피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글을 많이 읽으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읽더라도 여러 그 글 중에 바로 자신이 많이 읽었던 글, 여러분들의 글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글쓴이의 독특한 발상과 개성 있는 표현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글쓴이의 가치관을 파악하고 작품에 담긴 주제의식을 이해한다. 고전 수필과 현대 수필을 감상하고 교술 갈래의 특징을 정리한다. 교과서 57페이지. 통곡할 만한 자리. 박지원, 열하일기를 썼던 분이죠. 자, 여기에서 박지원은 작가 소개입니다. 1737년 조선 시대가 되겠네요. 1805년 조선 후기의 문신 실학자고 호는 연암. 한국사에서는 실학자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이영후생의 실학사상을 강조한 여러 편의 수필과 소설을 썼다. 지은 책으로 열하일기. 열하는 중국 지명입니다. 중국 갔다 와서 열하일기를 썼는데 의학, 지리학, 천문, 문학 굉장히 책 권수가 많은 게 열하일기입니다. 연안집 등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읽는 허생전,
또는 호질, 그 양반들을 비판한 호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하죠. 통곡할 만한 자리, 이 글은 고전 수필입니다. 시대적인 거죠. 한문 수필입니다. 한문으로 된 것을 번역한 겁니다. 기행문은 어떤 그 장소를 보고 듣고 여행하고 쓴 문이 기행문이죠. 성격은 비유적, 교훈적, 사색적, 체험적, 이 글에 나타나 있고요. 어디를 여행했느냐? 바로 광활한 요동벌판. 주제는요, 광활한 요동벌판을 보며 느끼는 감위가 이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글의 특징은 일반적인 통념을 깨트리는 작가의 참신한 발상이 돋보임. 통곡할 만한 자리,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구나. 요동벌판에 대한 어떤 벅찬 감정, 느낌을 표현한 말인데, 글쓴이의 어떤 그 창의적인 발상이 드러나 있죠. 문답에 의한 구성 방식을 통해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함. 묻고 답하고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시로 대상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이 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또 살펴보겠지만, 여기 그 PPT에 나와 있는 것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대략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잡힐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쓴이가 요동벌판을 보고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함. 57쪽에 나와 있죠. 안광이 어질어질 하더니 후련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안광이라는 것은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그런 문장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안광은 눈의 전기를 말합니다. 빨간 글씨가 바로 이 글을 구절을 풀이한 내용입니다. 광활한 요동 벌판을 본 뒤에 심리적 충격을 드러냈다. 이제야 깨달았다.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요동 벌판을 보며 인간이 미미한 존재임을 새삼 깨달은 내용입니다. 갑신일 정조 7월 8일 1780년 영정조, 정조 참 유명한 왕이죠. 이산정조, 아마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비운의 사도세자죠. 왜 영조는 자기 아들을 두주에 가둬서 7일 만에 죽게 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소설,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물론 이제 그 정치적으로 제거되긴 했지만 한 100여 명 나인들, 거기에 일어난 사람들로 많이 죽였죠. 그 영조의 마음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사,
벼슬 이름인데, 사신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또는 그런 쥐, 박지원의 팔촌형인 박명훈을 가리킨다. 조반, 어휘네요. 조연, 어휘, 조반, 아침밥이죠. 국궁, 윗사람에게 앞에서 존경을 뜻으로 몸을 굽힌다. 국궁. 백탑, 중국 요나라와 금나라의 탑을 이루는 말이다. 이건 어휘죠. 마찬가지로 어휘 생략하도록 하고, 안광,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눈의 전기,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어떤 종이를, 글을 눈으로 쳐다봐가지고 뚫어질 듯이 본다, 이런 뜻입니다. 집중해서 책을 읽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것도 통곡하기 좋은 것으로 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물음과 그 대답이 나와 있고요.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풀이 보다는 정진사, 일반 사람이고, 작가는 박지원. 대상에 대한 그 관점 차이가 나타나 있네. 광활한 장관을 보며 감탄했지만 작가는 한바탕 울고 싶다고 말을 했고, 슬픔에서 비롯됐지만, 이 울음은 슬픔에서 비롯됐지만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할 때 터져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적이고 보편적 사고라면, 정진사가 일반적 보편적 사고라면 작가는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사고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칠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오욕 칠정. 오욕은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칠정은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이런 이것을 정서라고 하는데, 칠정 기억해 두세요. 어휘풀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풀이, 갓난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네. 그래서 갓난아이의 울음은 기쁨,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글쓴이의 창의적 사고가 나타나 있고, 이 내용도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 비적 표현의 의미가 나와 있죠. 좁은 조선에서 나와 광활한 벌판을 본다. 우리나라는 좁은데 이 요동은 너무 넓어 애국심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통곡할 만하다. 자, 이것도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까닭은 무엇일까? 해와 달과 부모와 친척들을 보고 즐겁고 기뻐서 우는 것이다. 그럴까요, 과연? 교과서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이네요. 태중이라는 말. 예. 교술갈래, 구체적인 사실이나 글쓴이의 경험과 사색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 양식으로 설, 기, 일기, 편지, 기행문, 비평, 수필, 이런 것들이 교술갈래이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